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부터 바빠졌던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빌드업하는 정황을 하나하나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저번 주말부터 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에는 안 차셨겠지만 저번에 분명히 제조 PM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52가 넘게 나오면서 약간 우리를 들뜨게 했는데 그 뒤로 또 사그라져 버렸죠. 근데 또 하나의 좋은 매크로 지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이었죠. 1월 CPI가 무려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CPI도 떨어졌고요. 대표 CPI도 떨어졌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하는 CPI가 있죠.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이미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되는 게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설문조사로 전화로 그것도 막 6개월에서 1년 전까지 물어보는 주택 임대료는 정말 옛날 거 물어보거든요. 요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겠다. 앞으로도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래서 우리에게도 좋고요.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좋아진 이유가 올해 금리 인하 정말 잘하면 2번 정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지금 내친 김에 3번까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농담처럼 얘기했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오자마자 이제 재무부나 트럼프가 너는 오면 금리나 내려.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오자마자 거의 하반기에 금리를 3번이나 내릴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연말에 가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번 인하할 확률, 즉 6월과 9월에 인하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이제 내친 김에 3번, 즉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지만 연내 3번 인하할 확률도 거의 2번 인하할 확률과 맞먹는 29.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오자마자 금리 인하만 열심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어서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서서히 유동성 완화,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거는 정황들이요. 이번 주말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중간 선거 앞둔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철강 관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최대 50%나 됐습니다. 말이 50%지 이거는 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관세 올라가고 세탁기, 오븐, 모든 철이 들어간 제품은 다 올랐겠죠. 그러니까 생활비 물가 위기,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쓰고 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나와야 되냐면, 늦었지만 지금 나와야 되냐면, 작년까지는 본인의 관세 전쟁 때문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바이든 탓, 이렇게 하면 됐었거든요. 그리고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니까 물가가 당연히 전년 대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26년부터는 오로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이제 물가입니다. 근데 관세를 지금 낮춰줘야지만 물가가 결국은 떨어지면서 요게 이제 내가 집권을 했더니 내 성과다. 물론 작년에 이제 본인이 관세 전쟁 한 것도 있지만요. 지금부터 한 건 완전히 내 성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저는 아마 6월에서 7월 정도가 정말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거든요. 더 빠르지도 않고 더 느리면 효과가 없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요. 미리 해야 될 게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을 살포한다든지 전략 비축을 한다든지 금을 재평가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나중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다못해 트럼프가 그냥 SNS를 통해서 얘기만 하더라도 우아하면서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는데 반해서 지금 이 관세 인하는요. 미리 해야 이게 관세가 반영되면서 실제로 수출인 물가라든지 이런 걸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지만 한 6월에서 7월쯤에 물가가 떨어지는 걸 직접 볼 수 있겠다.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정말 미리 나와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 파티 빌드업 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뉴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꽤나 상관이 있는 뉴스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온실가스 규정을 폐기하겠다. 쉽게 얘기하면요, 석유나 가스나 이런 거 좀 더 많이 써라.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관련이 있느냐? 일단 이렇게 함으로써 버락 오바마의 유산을 또 하나 지우고 있다. 그래서 집권층을 이렇게 모으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화석 연료를 이제 좀 장려하는 정책으로 바뀌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크게 완화가 된다. 근데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규제 완화 효과, 규제 비용이 사라지냐면요. 1조 원도 아니고요. 1조 3천억 달러의 규제 비용이 사라집니다. 거의 2천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가격이 한 대당 약 3,000달러 정도 감소한다. 화석연료, 이 석유, 휘발유 쓰는 가격이요. 자동차 한 대당 한 450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철강 인세까지 더불어서, 관세까지 더불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이제 좀 차 구매를 미뤘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사볼까 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온실가스를 써도 돼라는 말에는 이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장, 지금 안 그래도 리쇼어링 때문에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제조업을 부흥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쓰게 하면 일단 자동차 공장 많이 지어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제조업, 일자리 늘리는 거,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석유랑 가스가요, 만들어도 잘 쓸 수 없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지금 규제돼 있는데 요거를 풀어버리고 완화되면 공급이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러시아랑도 뭐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이미 석유 공급을 또 많이 확보를 했고, 여러모로 보다 이거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물가도 떨어지고요. 에너지도 떨어지고 자동차도 살만하고 아까 뭐 세탁기, 오븐, 철 들어가는 거는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근데 딱 하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지금 누구보다도 중간 선거에서 많은 돈을 지불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불을 보듯 뻔하죠. 전기차 회사에는 치명적입니다. 전기차 안 팔릴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일론 머스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요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때는 이거 굉장히 반대하고 트럼프랑 싸웠었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이 의지가 너무 크구나. 이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결국은 야 이러면은 이제 경쟁자들이 다 같이 고사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안 주니까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요. 그러니까 죽을 곳들, 이 도태되는 곳들은 다 죽어버리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안 좋긴 하지만 결국 버티면은 이제 이 시장을 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잠깐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 큰 걸 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일단 돈도 많이 들 거예요.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 IPO를 이때쯤에 했구나.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신에 우주 쪽, 스페이스X 쪽, 또는 자율주행 쪽, 또는 뉴럴링크 쪽, 또는 XAI 쪽, 이런데 규제를 이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큰 판을, 다른 판을 이렇게 짜고 있는 이제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의 사업을 키우다가 결국 경쟁자들이 고사를 하면 다시 한번 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뭐 일론 머스크든 트럼프 행정부든 계획을 짜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땐 막 윽박 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치밀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있는데요. 지금 관세 대법원 판결 안 나왔잖아요. 요거 2월부로 종결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월 20일 날요. 트럼프 관세 소송에 대한 의견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근데 판결을 내면 내지 의견을 왜 발표를 하나 좀 이상하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요. 추가 의견 발표일이 또 있답니다. 20일 날 한 번 하고 24일과 25일로 예정이 돼 있어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본다면요. 이게 정말 파급력이 해도 해도 너무 큽니다. 이게 합법으로 해도 파장이 있고요. 불법으로 해도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찬성 쪽, 합법 쪽과 불합법, 이거 불법인 쪽, 둘 다 논리가 있을 거고요. 두 쪽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에 있어서 판결 빵 내려버리고 하면요.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를 둘 다 설명을 하고, 둘째로 처음에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한다는 건요. 첫 번째 보고 이제 사실 이 뉘앙스나 의견을 들어보면 단어를 보면 대충 이제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라. 뭐 관세가 불법이든 합법이든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라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럼프가 합법이거나 불법이거나 아니면 그 중간 일부 제한을 거는 쪽으로 가든지 저는 굳이 셋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일부 제한 쪽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나오든지 불확실성이 감소된다는 게 매우 큰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한테도 좋은 거고요. 트럼프에게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늦게 나오고 연기가 되는 게 저는 최악이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이 대법원 관세 판결이 좀 나오면 어떨까? 이것도 좀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좋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최근에 코인이 정말 역사적인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미국의 행정부는 이게 신경이 쓰일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안 쓰일까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에이, 트럼프는 뭐 먹고 끝났다. 이제 관심이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적어도 스콧 베센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스콧 베센트가요, 2월 13일 CNBC 생방송에 나와서요, 또 클래리티 법안을 촉구를 했습니다. 골든타임 넘기면 끝나. 중간선거 넘겨서 이거 되면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재 역사적인 가상자산 매도 속에 있다. 지금 엄청 힘든 거 나 보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조속히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올 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늦어도 올 봄까지. 올 봄이면요. 3월, 4월, 늦어도 한 5월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저의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인터뷰 즈음에 또 하나 겹쳐서 있었던 현상이 있는데요. 사실 크립토 쪽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때 주말에 코인베이스가 오르더라고요. 한때 저도 뭐 400불 넘었을 때도 전혀 팔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뭐 150불 밑으로 떨어졌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요. 작년 4분기에 실적 쇼크를 겪으면서 코인베이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엄청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16.5%나 올라 버리더라고요. 오를 일이 없는데 분명히 오른다는 거는 뭔가 이런 재무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중간선거 빌드업이라든지 이런 거랑 조금은 상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6만 불 정도가 바닥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코인베이스가 느닷없이 올라간 건 팩트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정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스콧 베센트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년물 금리, 장기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금리 잡겠다는 겁니다. 주택금리랑 10년물이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금리를 낮추고 싶다. 사람들 부담을 경감을 해주고 싶다. 그래야 표를 받을 거고요. 또 연준의 보우먼 이사라고 있는 거 아시죠? 이분이 다른 분들 입에서 이런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보험원 이사의 입에서도 SLR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국채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지금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기 전부터 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기 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26년도 4월까지는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겠다. 물론 양적 완화라고는 안 하고 RMP라고 했었죠. 왜 양적 완화가 아니냐면요. 이들은 지금 단기 국채만 엄청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양적 완화는 장기 국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장기 국채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단기 시장이 좀 발작 있었으니까 단기 좀 사주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무튼 핵심은요. 연준의 역할은 26년 4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너는 금리나 낮춰.
26년 5월부터는 민간은행발 양적 완화가 있을 거야. 뭐 연준이 사주든 민간은행이 사주든 결국 장기국채 사면 그게 양적 완화거든요. 오히려 SLR 규제를 완화시켜 주니까요. 정말 국채를 사면 살수록 이득인 상황. 재무부 발, 민간은행 발 양적 완화가 정말 올 수 있겠구나. 이게 예전부터 짰던 계획이고 이제 하나하나 빌드업으로 맞춰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들의 이제 계획이 실현이 돼야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면 뭐 하느냐? 뭐 다른 거 다 올랐고 코인은 폭락해가지고 이거 올라봤자 뭐 본전도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떨어졌으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골드도 뭐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위쪽에 있고 실버는 뭐 금 두 배, 거의 두 배 가량을 제칠 정도로 거의 50년 만에 최고가를 계속 경신을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은 뭐 이미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코인만 이제 비실비실 밑에서 되고 있죠. 저는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결국은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안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국장은 정말 우주를 뚫고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코인만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뭐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에서 유동성이 터져줘야 할 때, 저는 이게 작년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터져줘야 될 때 오히려 관세 전쟁 일으키고 진짜 전쟁 막 나오고 하면서 막혀버리니까 금과 은만 올라가고 또 그 와중에 유동성을 뭐 관세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소수의 몇몇 국가들 위주로만 폭등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 투자자가 진짜 다 망한 것 같고 다 너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 같이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미국의 유동성이 폭발한 때는요. 결국 꾸준히 우량 코인 개수를 많이 모아온 사람들은 금이나 주식 가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저는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비웃는 그날까지 꾸준히 개수를 모아가시면서 달려가시길 바라고요. 또 작년에 못 받았던 복까지 몰아서 받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